안녕하세요. 길버트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 고3 EBS 지문하고요. 고2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서 중요한 어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고2, 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이제 동물의 사육이 인류 사회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동물을 통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뭐에 불가피했냐면 바로 이 농작물을 키워내는 그런 농업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불가피했다라는 지문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투부 정사로 쓰여 있는 이 to accelerate가 잘 쓰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항상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 to 다음에 투부 정사가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to가 전치사의 to라면, 김한필 선생님, to가 전치사의 to라면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죠? 네, 그렇죠. 동명사의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명사의 형태인 ing의 형태로 써야 되는 것인지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죠. 보통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indispensable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indispensable의 뜻은 불가피한, 없어서는 안 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dispensable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게 되면 해석상의 큰 무리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to가 뭐뭐에 불가피하라고 하는 indispensable 다음에 to가 투부 정사로 쓰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치사로 쓰여야 되는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문장에 이 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물들의 그 개체 과정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들은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부 다 이 조류에 대한, 즉 새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지문입니다. 왜 이 새를 통해서 이러한 그 동물들의 그런 개체 과정에 대해서 이 새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가, 그 새를 통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길래 주로 거기에서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조류의 연구에 대한 그 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그것들은 확인 가능한데, 개체들로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들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사를 추적하게 만들어줍니다라는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enable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는 그런 분사 구문에서 지금 현재 이 투부 정사의 지금 형태가 능동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to follow가 능동의 형태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to 부정사를 수동으로 써야 될 것인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해석과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2번 문제에 있어서 enable 다음에 enable이라고 하는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오형식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 유대영 선생님? 네. 보통 이 투부 정사를 이렇게 능동의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고 to be pp라고 하는 수동의 형태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작은 뭐를 살펴서 따져야 되죠? 목적어와의 관계를 살펴서. 네, 맞습니다. 바로 이 to 부정사의 동작의 주체는 이 중간에 있는 목적어란 말이죠.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건지 또는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능수동을 따져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보통 이제 아이들 등급별로 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좀 더 이제 2등급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보통 투부 정사가 능동 형태로 쓰였을 때 또 수동의 형태로 쓰였을 때 뒤에 좀 약간의 또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목적어와의 어떤 동작의 주정 관계도 따져야 되지만 뒤에 목적어의 유무도 보통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보통 능동일 때는 뒤에 목적어를 갖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수동 형태가 됐을 때는 목적어를 갖기보다 전치사와 같은 것들이 보통 이제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보통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 해석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개체들로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동작과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사가 추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아니면은 이 그들의 동작과 생활사가 추적되도록 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상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to follow로 능동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to be followed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정답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새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추적 장치라든가 뭐 GPS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이제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처럼 밤에 활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좀 더 용이한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지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세터라이트, 위성이라던가 또는 그 지리 추적 장치 태그를 달 수가 있어서 그 개체들이 이주하는 것, 그 지구상에 어디를 이동하든지 이주하는 것이 추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종류의 동물들도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런 특성상의 조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3번에서는 지금 현재 hardly라고 하는 부정어가 지금 앞에 나오게 되면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지금 도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바로 부정어에 의한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에 의한 도치와 그 예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용 선생님? 네. 보통 이렇게 부정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부정어 강조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어떤 도치를 해야 되죠? 뒤에 동사, 조동사랑 비동사가 먼저 나오네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의문문의 도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가 지금 이제 show라는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부정어가 앞에 나왔을 때, 즉 강조를 해서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 동사일 경우에 이렇게 do를 이용한 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어의 도치고 또 그다음에 부정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문장을 갖다 도치시키는, 그래서 강조됐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한빛 선생님, 이 문장에서 hardly가 강조돼서 앞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체크 포인트. 네,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어에 의한 도치에서 예외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hardly라고 하는 이런 준부정어 또는 not과 같은 이런 부정어가 any와 함께 쓰였을 때 그 순서상 앞에 오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과연 도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도치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이 문제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생으로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그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개입을 통해서 결국엔 선생님을 지금 의존하게 만드는 아이로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보면요, 우리는 그 아이들 그가 스스로가 그의 실수에 대해서 찾아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Let alone correcting them. them은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수를 수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표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제 let alone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뒤에 지금 현재 ing라고 하는 마치 동명사와 같은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포인트는 뭐뭐는 고사하고 또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라고 하는 let alone 다음에 동명사형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병렬 구조에 의한 동사 원형을 써야 될 것인지를 따져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we don't let him detect his mistake 해서 그가 그의 실수를 탐지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의 실수를 찾아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문장에서 과연 let alone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형을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요 detect라고 하는 동사 원형의 병렬 형태로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맞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was indispensable to accelerate라고 투부정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통 A가 B에 불가피하다, 즉 A가 B에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때 to는 전치사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통 명사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기 지금 accelerate라고 하는 이 동사 투부정사의 원형이 쓰여진 것은 동명사형인 accelerating으로 고쳐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1번에
accelerate라고 하는 것을 accelerating으로 동명사용으로 고쳐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2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에 지금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는 뭐 기본적인 5형식 패턴으로 지금 잘 쓰여 있고요. 근데 앞문장에 주절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enable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사형으로 잘 썼습니다. 문제는 여기 중간에 있는 목적어와 follow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the movement, 그들의 동작과 그들의 생활사가 추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동작과 그들의 생활사가 추적되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는 follow라는 능동의 형태는 수동의 형태인 to be followed로 고쳐줘야 맞겠습니다. 2번에 to follow를 to be followed라고 하는 수동 형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follow가 수동태로 쓰일 때 by라는 전치사를 또 수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순서상 뒤에 이어질 때 보통 이제 앞문장의 내용이 뒤로 이어질 때는 by를 붙인 것까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그들이 이주를 하는 그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추적되어 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여타 그런 동물들은 그러한 어떤 도움이 되는 특성상의 조합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hardly 다음에 지금 현재 do라고 하는 것을 즉 부정어의 강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do라는 도치를 시켰는데 이 문장은 사실 hardly는 지금 any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any 때문에 지금 준부정어가 지금 앞으로 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hardly를 강조한 표현이 아니고 지금 any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서상 앞에 위치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서는 절대 도치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3 수업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어에 의한 도치의 개념상 중요한 거,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왔을 때 도치가 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치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이 문장에서 hardly do any other라고 했을 때 이때 do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에 let alone, 뭐뭐는 고사하고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라는 지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다음의 동사의 형태는 앞에 나와 있는 바로 let 다음에 동사 원형인 detect와 병렬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 실수를 찾아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마지막 부분에 correcting을 동사 원형인 correct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o 다음에 ing를 쓰는 to 다음에 ing냐 동사 원형이냐 사실 문제가 상당히 빈번히 출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개별적으로 좀 암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to 부정사 단어 아니면 to가 전치사로 쓰였느냐를 보통 이제 중등부 과정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중등부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look forward to ing라던가 be used to ing라던가 이렇게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암기를 시키고 있고 고등부에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더 key to ing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서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보통 3 정도 되겠고요. 출제율도 비슷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냐 ing냐는 사실 중등부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 능동일 때는 목적어가 나오고 보통 나오고 당할 때는 보통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그런 문형상의 특징을 계속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출제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의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정어에 의한 도치, only에 의한 도치를 아이들이 상당히 가장 어려워하는 도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의문문에 도치를 시킨다는 것도 사실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연습해보면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또한 이렇게 또 도치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자주 출제는 되지 않지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5 정도 되고요. 출제는 그렇게 아직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let alone 다음에 병렬 구조가 되는 것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를 따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 않고요. 출제율은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